충청북도가 기관장들의 잇따른 비위 논란 속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도교육청도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돈만 내면 주사를 놓지 못해도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실습 서류까지 조작해줬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도 음성의 폭설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농가들을 더 큰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2명의 유족들이 수사 지원으로 아이들이 숨졌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이고 다른 산하기관장들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영부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충북교육청 역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청렴도가 낮았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 최하위,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합니다. 지난해에는 3등급으로 중간은 했는데 2단계 하락했습니다. 민원인, 직원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 부패 사건 적발 건수를 합친 결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맹경재 경자청장과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윤석규 전 충북 인평원장 등 산하 출연 기관장에 잇따른 비위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한 적은 있었죠. 체감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죠. 충북교육청도 충청북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2단계 내려앉았습니다. 4등급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5등급을 받은 교육청이 없어 꼴찌입니다. 도교육청은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최근 불거진 충주 수영부 성폭력 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충북 교육의 신뢰도가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야죠. 진천군 의회가 전국 82곳 가운데 전남 고흥, 보성과 함께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충북도 의회도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옥천, 음성, 증평, 진천 4개 군이 2등급을 받았고 제천과 보은, 단양이 4등급으로 충북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청렴도 1, 2등급 기관, 그다음에 저희 권익위, 외부 전문가가 함께 이제 이런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청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단체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단양군의회가 내년도 군의원 해외 연수비를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최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서 항공료 부풀리기를 통해 연수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어제 본회의에서 내년도 연수비 3,360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지난해 유럽 출장을 가면서 1인당 201만 원인 항공권을 265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했고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의원 7명과 직원 3명에게 64만 원씩 연수비를 환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속에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주사도 제대로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확인해 보니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돈만 내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개원한 한 간호조무사 학원입니다. 30년 넘는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이론부터 실무까지 직접 교육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을 나온 간호조무사 가운데 주사 놓는 방법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있고 아무 처치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솔직히 나는 종합병원 그 실습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취재진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원에 직접 찾아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정규 수업을 듣기 어렵다고 말하자 학원 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물리적으로 실습을 다 마치시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병원 안에 그렇게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기는 해요. 또 병원에 들어간 다음 의심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안내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실습이랑 시간은 다 채워뒀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시험을 못 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원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론 740시간, 병원 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뒤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학원은 이론 교육을 들은 것처럼 출석부를 꾸며주고 병원 실습을 마친 것처럼 허위 증명서도 발급해줬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학원비가 모두 3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100만 원은 허위 증명서를 내준 병원에 줬다고 원장은 털어놨습니다. 인당 100만 원. 병원이라는 교육을 할 일이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한번 이제 슬쩍 얘기를 해보는 거죠. 국비 지원을 받아 수업을 들으면 전자카드나 지문으로 출석을 관리해야 하지만 이 학원처럼 국비 지원 대상을 받지 않으면 수기로 출석 점검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스킬이 부족하니까 만약에 잘못 찌르면 신경 쪽에도 놓을 수도 있고 혈관을 잘못 찌르면 또 혈관통이 되게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환자들이 그냥 아예 실습 그런 경험 없는 사람한테서 처치를 받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학원장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면서 조만간 학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석부와 병원 실습 증명서가 있으면 걸러낼 방법이 없었다면서 모든 학원 출결을 수기에서 지문 인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지난달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이 22일 만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복구 현장은 아직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철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농민들은 대통령이 재난 지역 선포 대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해 더 큰 절망을 느꼈다고 비난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포클레인 집게차가 붕괴된 하우스의 천장 철빔을 잘라냅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40cm가 넘는 눈이 쌓여 주저앉은 화훼 시설입니다. 피해가 난 지 22일 만에 이 일대에서 처음으로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화훼 하우스 특성상 내부 시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철거가 중간에 중단되는 등 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거로 생각한 철거인데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2배 이상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폐기물을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비닐을 걷어낸 방울토마토 시설에서도 내부 관수시설 제거가 이뤄집니다. 중장비가 들어가기 전에 손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 벌써 8일째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점적 간수나 농약대 아니면 운반대 안에 있는 시설을 드러내야 됩니다. 농가들이 그런 수요에 대해서 인력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24동 가운데 17동이 무너졌는데 그나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시설 철거 비용은 한시름 덜었지만 내년 농사가 더 큰 걱정입니다. 당장 내년 정식을 위해서 땅이 얼기 전에 철거를 완료해 3월 전에 새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피해 복구가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달 정도 수확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농민들은 12.3 내란 사태까지 덮쳐 더 큰 절망을 느꼈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되는데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하라는 선포는 안 하고 다른 거 했다고 그러는 거. 정부에서 딴 생각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도 굉장히 크고 그래요. 재해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거였고 빛이 없는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충북의 폭설 피해액은 275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4천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12명이 다친 청주시 눈썰 매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운영업체 대표가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눈썰 매장 운영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청주시 공무원은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눈썰 매장 이동 통로 위에 눈이 쌓인 것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021년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당시 경찰이 3번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학생들은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이 당시 수사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안 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3년 만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5월 15살 중학생이던 아름이와 미소는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름이 의붓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뒤였습니다. 경찰이 미소의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아름이 의붓 아빠에 대해 3번이나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돌려보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1년 2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3월 10일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3월 19일 구속영장 신청도 진술 번복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미소 변호사는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5월 3일과 6일 2차례에 걸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5월 11일 2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또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아름이와 미소는 나쁜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한다는 유서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름이 의붓 아빠는 자신을 일찍 구속시켰다면 아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름이 의붓 아빠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를 방해한 아름이 친엄마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소 유족이 사건 초기 수사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거의 3년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와 청주시 공무원 판단이 위법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딸에 대한 증거를 차고 넘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은 왜 영장이 3번이나 반려된지 그리고 반려 사유가 저희 딸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런 상황에서 왜 책임이 없다고만 하는지. 유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친족 간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즉각 분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022년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뒤늦게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2년 전 청주시 사직동의 한 빌라에서 남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관 2명은 부실 수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만든 도청 쌈지광장이 뜻밖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목 훼손과 예산 낭비라는 시민단체 비판을 받았던 사업인데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집회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은 한밤중 난데없는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집회.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대통령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까지 2주 내내 이어졌고 한꺼번에 6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탄핵해! 탄핵해! 이들이 모인 장소는 충북도청 서문 일대.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을 도심 속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조성한 쌈지광장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80m 길이의 도청 서쪽 주차장이 보행로로 바뀌었고 주차장과 청사 밖 인도를 구분했던 1m 높이의 옹벽과 나무 울타리도 제거됐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면서 제가 서 있는 곳까지였던 인도는 주차장 일부 면적까지 확대돼
최대 폭이 2배인 7m로 넓어졌습니다. 인도와 맞닿은 서문 기둥 쪽 통행로 역시 폭이 1.5m 늘어났습니다. 공원이 되어가고 있다, 정원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이 도청 건물과 이 정원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하지만 원도심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와 달리 광장은 가끔 일회성 행사나 주 1회 농산물 장터 정도로만 쓰였습니다. 환영은커녕 멀쩡한 나무를 뽑았다는 논란에 예산 8천만 원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활용한 집회가 점점 늘더니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음 피해 걱정 없이 다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졌고 쌈지 광장이 제격이었던 겁니다. 광장 조성 이후 도청 서문에서만 지난해의 2배 가까운 92번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고 이달엔 하루 한 번 꼴인 19번이 집중됐습니다. 예산 낭비 측면이나 환경훼손 측면에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과 시민을 연결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저는 김영환 지사 들어서 제일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쩌다 도민에게 잘 돌려준 사례가 된 쌈지 광장. 수억 원을 들여 김장 행사나 군고구마 맛집 등으로 쓰는 당산 벙커와 도청 본관에 짓는 150억 원짜리 그림책 도서관 등도 뜻밖의 호응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5분쯤 충주시 공군 19전투 비행단 부대 안에서 병사들을 태운 2.5톤 군용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서 떨어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또 다른 병사 8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부대 내에서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태우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일대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서 28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카드로 결제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나흘 만에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나왔습니다. 충청권 최대 규모의 디지털 산업 전시회가 청주에서 개막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는 어제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2024 충북 스마트 앤 디지털 페스티벌을 개막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에는 스마트시티와 AI 융복합, 블록체인 사업관 등 디지털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6개 테마관이 꾸려지고 체험시설과 관련 분야 취업 전시관도 운영됩니다. 또 숭실 사이버대 곽지식 교수와 123만 유튜버, 궤도 등 저명한 전문가들의 강연도 이어집니다. 간호와 청소인력 집단 해고에 반발하던 제천 명지병원 노사가 고용보장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습니다. 명지병원 노사는 간호간병 통합병동 재개소에 노력하고 이후 해고 인력 우선 채용과 간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환경미화 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에 합의했습니다. 명지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환경미화 인력 18명을 계약 해지하고 간호조무사 등 병동 인력 12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갈등을 빚었습니다.
동범 최병준 선생의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22회 동범상 시상식이 어제 충북 시민사회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운동가 부문에는 김성훈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이, 또 시민사회발전 부문에는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이 선정됐습니다. 김성훈 사무국장은 단재고 정상개교를 위한 도민행동을 주도했고, 김남균 국장은 오송 참사 당시 무책임한 재난대응을 폭로해 시민사회 대응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인천, 베트남 하노이 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신규 노선은 내년 3월 25일까지 매일 인천공항에서 오후 10시 50분에 출발하며 하노이에서 복귀하는 편은 인천에 오전 9시 20분에 도착합니다. 에어로케이는 하노이 노선 외에도 라오스와 중국, 대만과 일본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